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글로벌 하이텍 대표이사 김진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시간 동안 제가 해외 영업을 37년 동안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을 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및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거짓 2가지를 찾으면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거짓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100명이 넘는 바이어를 상대했고 또 삼겹살을 무척 좋아합니다. 37년 동안 해외 무역을 하고 있고요. 저의 전공은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현재까지 해외 영업의 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사 소개는 아까 우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바로 오늘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목차는 1교시의 해외 시장 진출의 필요성, 또 프로세스,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미주 시장을 위주로 해서, 2번째 교시에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진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실패를 했는가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시간 때는 오프라인 쪽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해외 전시의 마케팅 전략 부분에 대해서 사례와 또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해외 시장 진출을 해야 되는가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 진출의 필요성. 2번째, 해외 시장 진출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가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다마는 5천만의 인구 정도이기 때문에 좁은 내수 시장에서는 우리 모든 제품들을 국내 시장에서 소화하기는 너무도 작은 시장입니다. 좁은 내수 시장. 2번째는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작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외국에서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해외 수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꼭 진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외 시장을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부분, 선박 부분, 또 배터리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 상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 무역 파트너로서 상당히 발빠르게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클레임이 제기됐을 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현실에 맞게 원인과 또 대책을 세워서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줬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에서 한국 파트너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판매를 통해서 국내외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해외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마케팅 하는데 글로벌 마케팅 절차와 또한 실무, 무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시장에 대한 조사입니다. 시장을 조사하고 다음에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를 발굴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까지를 우리는 글로벌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바로 대금에 대한 결제 부분을
서로 기업 간의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대금 결제 방식을 결정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통관을 하게 됩니다. 또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와 다르게 선적을 하는, 운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품에 대한 하자, 또 손실, 분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보험을 또한 가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입, 물건이 도착했을 때 수입에 대한 결제 부분, 수입의 통관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무역의 실무다. 즉 수출과 수입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는 무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을 보니까 전 분야에 계신 분들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 무역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이제 무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참여한 그러한 분들도 계신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 무역에 진입하는 그 회사는 이 절차만을 지켜준다면 아마도 무역을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출을 준비한다 할 때는 첫째, 수출 요건이 구비돼야 됩니다. 즉 자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역업 번호, 지금은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그 당시만 옛날만 하더라도 무역업 번호를 무역협회에서 등록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수출 면허를, 수입할 때는 수입 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세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물건값에 대한 그 외화를 우리가 수출할 때는 외국으로부터 물건값을 받아야 되고 또 수입할 때는 물건값을 외화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해외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FTA 협약을 다 맺어 있기 때문에 FTA 수출자의 인증도 받아놓을 때 수출 요건이 구비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총과 칼이 아니라 수출에서의 무기는 그 회사의 영문 홈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중국인 경우는 중문 홈페이지가 되겠죠. 그 부분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페이퍼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구성을 하고요. 중요한 그 사항들은 서머리 시트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 또 가격표는 표준 가격표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요청했을 때 전달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후에 실제적으로 초보 기업인 경우에는 수출을 할 때 전반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수출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코트라 또 무역협회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크하면 수출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조건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가 어느 시장으로 갈 것인가,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입니다. 오늘은 주로 미주 시장과 또 아시아의 큰 중국 시장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수출에 대한 준비가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전략에 대한 수립입니다.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는 마케팅에서 STP 전략과 4P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STP 전략은 세 가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S,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 T, 타겟팅, 우리 어떤 목표를 정한다는 얘기죠. 시장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예. 시장을 세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다음에는 P, 포지셔닝, 즉 우리 제품이 고객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겨 있을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삼성 하면은 세계적으로 애니콜 하듯이 포지셔닝 그 마케팅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이 결국은
제품 판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포피 전략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P로 시작되는 겁니다. 첫째, 프로덕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과연 현지에서 만들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 거냐.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가격을 처음에 진행할 때 저가로 갈 거냐 차별화된 고가 전략으로 갈 거냐. 세 번째가 유통 전략입니다. 플레이스, 즉 에이전트십으로 갈 거냐 디스트리뷰터로 갈 거냐 아니면 지사 개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법인으로 갈 거냐 아니면 무역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지사화 사업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즉 어떻게 광고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의 제품을 알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전략까지 수립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제품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략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할 거는 우리 물건을 마케팅하는 거죠. 그 마케팅에는 세 가지, 즉 셀프 마케팅,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다음이 무역 유관 기관을 활용한 마케팅, 이 세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세 개의 활동 방안을 같이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셀프 마케팅, 즉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대표적인 것이 해외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따 3시간 시기에 여러분들하고 전시회 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성공하고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실패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온라인 마케팅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과 기업, 또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소매상과의 거래, 또한 SNS 이런 방향이 되겠고요. 연합군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은 코트라 또는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실 저도 회사를 설립했을 때는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무역협회나 코트라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끝나면 수출에 대한 절차가 들어가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축약을 한다면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대금이에요. 대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받아서 해상으로 아니면 육상으로 아니면 항공으로 물건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도착해서의 통관, 또 도착해서 수입 허가, 이 부분까지를 우리는 어떤 수출에 대한 절차다. 그럼 수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인보이스, 어떤 상품이 어떤 것이 실렸는지, 또 패킹 리스트, 패킹 안에, 박스 안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수출할 때는 관세청으로 수출 면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B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화증권, 즉 비ll of lading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SDP 전략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선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얘기죠. 소비자들이 필요한 니즈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미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베트남으로 갈 거냐 심지어 나중에는 북한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장에 대한 세분화다. 시장이 세분화됐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표적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칩시다. 미국에 갔을 때 표적 시장이 초등학생이냐 성인이냐 노인이냐 또 이런 부분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제품에 맞게 특화된 시장을 어떻게 목표를 두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표적 시장입니다. 포지셔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품이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포지셔닝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4P 전략 말씀드렸는데 제품에 대해서는 현지 생산이 유리하냐 아니면 자국에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겠냐.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쓸 거냐. 즉 성수기 때는 가격을 올리고 비수기 때는 가격을 내리고 주문량이 많을 때는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런 부분들 가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이 유통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에 우리가 수출할 때는 어떤 흔히 우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큰 아마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아마존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파워 밴더를 통해서라든지 이처럼 어떻게 유통을 시킬 거냐, 어떻게 납품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에이전트를 할 거냐, 디스트리뷰터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컨택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프로모션 전략인데요. 주로가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제품을 광고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시장을 과연 어떻게 노크할 거냐? 노크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노크와 또 소극적인 노크가 있는데요. 자, 먼저 수출 제품을 어떤 제품으로 선정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이 10가지 아이템이 있을 때 10가지 아이템 중에 미국 시장에 맞는 아이템이 어떤 거냐? 브라질에 맞는 시장이 어떤 거냐? 중국에 맞는 시장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바이어를 발굴할 때는 돈 될 만한 바이어를 발굴하라는 겁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최소한 미들 클래스 이상 기업과의 어떠한 컨택도 중요하다. 작은 기업을 컨택했을 때는 향후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바이오와의 협상에서는 가능한 한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방법.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페이먼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 페이먼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처음에 진행할 때는 먼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무역에서는 TT in advance라고 하는데요. 외상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납기 부분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납기를 지키고 특히 고객의 불만이라든지 또 우리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출 요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도표로만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약을 해서 계약을 하고 수출 대금을 지불하고 또 거기 대금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고 해상으로 보내고 통관하고 운송소리를 보내는 이 절차가 바로 수출의 어떤 절차입니다. 이 부분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무역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에 대해 우리 제품이 과연 그러면 어떤 제품을 해외에다 내놔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먼저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화돼야 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선택받게 되는 거죠. 가격은 당연히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품질과 납기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가격과 품질과 납기는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외에 제품을 차별화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그런 제품의 분석 방법도 중요하다. 그다음 목표 시장을 정하는 거죠. 시장을 정할 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의 상관습이 어떠냐? 과연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느냐? 시장의 규모가 크냐? 또 어느 면에서 물건을 보내는데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안 좋아서 물건을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렇게 한다면은 과연 이게 수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 인프라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입 관리 제도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수출할 때 그 지역 수입국에서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관세 부분, 특히 제가 브라질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관세가 보통 100%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0불을 수출할 때 그 사람들은 10불을 내고 물건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그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외 시장의 조사 항목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나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어를 발굴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본다면은 먼저 외국으로부터 인콰이리가 접수가 되죠.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하고 맞아요. 그럼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그러면 그런 제출한 가운데 뭐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그 회사의 신용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했는데 그 회사 보니까 지불 능력도 또 거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시간과 돈만 낭비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콰리가 접수됐을 때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신용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제의를 하게 됩니다. 거래 제의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자, 너희를 어떻게 알게 됐다.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든다. 우리 이 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은 이 정도가 된다. 거래 조건으로는 우리가 선적을 할 때는 어떤 조건, 대금 결제는 LC, 레터 오브 크레딧으로 한다. 아니면 DP로 한다. 또 물건에 대한 하자 부분이 생겼을 때 AS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거래 제의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신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라. 주거래 은행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정중한 결문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거래제의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거래제의서는 이 정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가 이제 만든 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대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우리는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니네가 과연 우리 제품을 거기서 핸들링할 수 있겠느냐. 또 페이먼트는 어떤 조건으로 하는데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그 어떤 레터를 만들어서 각 그 회사들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회사들한테 보내게 되면 답변들이 오는데 처음에 하면은 사실 뭐 한 100군데 보내면은 한 10군데 내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군데라도 되면 그건 비즈니스 성공한 겁니다. 보통 제가 해보니까 하나의 거래처, 외국의 거래처를 새로운 우리 바이어로 선정하는데, 결정하는 데까지는 보통 최소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또 가져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가 되고 청약이 되면 바로 주문서가 이제 발행이 되죠. 이 부분이 바로 컨트랙, 주문서 바로 계약이 되는 거고요.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이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제품, 가격, 품질, 또 운송 방법, 보험, 크레임이 생겼을 때 중재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계약서에 준해서 크레임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신용조사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의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느냐, 거래할 수 있겠냐, 또 거래 조건은 뭐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신용조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제가 그 해외 시장 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일까요? 바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결국은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은 다 낭비가 되고 결국은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시장 조사를 사전에 했을 때는 과연 우리 제품이 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제품과 동일한 제품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지, 또 우리와 경쟁할 업체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최적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을 조사할 때는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있는데 보통은 2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를 합니다. 2차 조사는 남이 이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우선 이 시장이 우리한테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정해지면 실제적으로 정해진 지역을 가서 직접 설문조사나 인터뷰나 또한 전시회를 통해서 그 기업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조사 다음에 1차 조사로 가는 방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대별해서 온라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 거냐. 온라인은 검색 엔진을 통하는 거죠. 특히 저는 해외 시장을 조사할 때 코트라에 많은 걸 의뢰했습니다. 그럼 코트라는 전 세계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일부를 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 조사를 해줍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회사 자금력이 어떻고 판매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돈은 조금 투자가 되지만 정확한 해외 시장 조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직접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외 전시에 가서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그 회사, 그 지역, 그 메이커에 대해서 시장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진출할 때는 특히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캐릭터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는 민족과 국가의식이 매우 강하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인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직선적입니다. 우리나라가 협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는 너무 직선적이다. 그 협상을 그런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또 급히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어떠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요. 좀 넓고 멀리 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좀 약간은 합리적인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어떠냐? 관시, 어떤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즉 누구하고를 알고 있느냐, 또 체면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팅을 할 때 중국에 가서 방문해 보면은 상당히 체면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고요. 협상 전술에서는 다양한, 사실 세계에서는 인도 다음이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협상 전술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좀 느긋합니다. 우리나라는 급하고 중국은 느긋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할 때 중국에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중국은 실제적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내일 하자, 아니 모레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가격을 못 받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출을 할 거냐, 또 수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어느 것을 선결하고서 진출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나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큰 시장이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미국 진출할 때 어떤 방법을 갖는 것이 좋겠냐? 또 세부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다음은 미국 시장 진출의 어떤 성공 사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껴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 시진핑과 바이든은 과연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주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의 통화 상황을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먼저 시진핑 주석과 2시간가량 통화했다며 대화 자체는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실현되고 있는 경제 성과들을 예로 들며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I know him well. We spent a lot of time together over the years I was vice president. And we don't get moving. They're gonna eat our lunch.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민주공화 양당에서 환경과 산업 분야를 담당해온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투자 관련 정책에 초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굴기에 비판적 접근이 아닌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로 그동안 말을 아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관련 입장도 밝혔습니다. 소추인단이 추가 공개한 의사당 난입 화면 등을 언급하며 상원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처리 요구에 힘을 보탠 겁니다. I think the Senate has a very important job to complete, and I think my guess is some minds may have been changed, but I don't know. 정상 간 통화 내역까지 공개하며 국익을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정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국을 한번 잠깐 볼까요? 미국은 세계 그 4위 면적으로는 인구로는 3위가 됩니다. GDP로 보면은 약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약 13배, 13배. 근데 1인당 GDP는 또 2배밖에 안 돼요. 예, 우리나라가 1인당으로는 굉장히 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시장 진출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제품을 준비하는 거, 현지 판매 조건을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진출 방법 선정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 제품은 미국에 맞는 제품이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 영문 소개 자료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 판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필수 인증입니다. 이따 이제 3부 때 아마 인증 제도에 관계되는 거는 자세히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진출 방법은 전시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과 또한 에이전트를 통하는 방법, 디스트리뷰터를 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이어 발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 시장, 아까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해외 시장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를 컨택하고 샘플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유통망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요. 처음일 때는 무역 유관 기관의 마케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productforyou.com에 들어가면 4천여 명의 바이어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즉시 샘플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진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그러면 미국에다가 진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미국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서두르지만 미국은 서두르지 않아요. 장기 계획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에는 우선 먼저 그 제품이 세계화된 제품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이렇게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적재산권이에요. 지금 아까 동영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미국은 중국에 진출돼 있는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제일 리퀘스트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그처럼 미국은 지금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관계, 릴레이션십.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북미 시장
그 대형 온라인 마케팅 유통망을 입점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이베이닷컴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탑100 스토어. 이거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있는 월마트라든지, 이따가 제가 성공 사례 중에서는 월마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다음에 샘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유통망에 입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는 벤더십을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로지스틱 정보를 입력하는 그때까지 어떤 그 절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에 입점한다 그러면 그 아마존에 입점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어떤 전략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메일만 많이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보도 메일은 보내면 안 돼요.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고 모레 똑같은 내용,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 스팸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전시회는 참가하는 것은 제 1순위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 전략으로는 먼저 유통망, 대형 유통망을 활용해라. 다음은 파워밴드. 이 파워밴더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채널이다. 그래서 파워밴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진출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유통 전략은 월마트와 아마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가 하는 요령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 같은 경우도 대개 파워밴더를 약 한 75%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국 진출할 때는 파워밴드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거기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거예요. 코트라에다가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컨퍼런스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 파워밴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수출 프로세스는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전략 그 어떤 방향에 있어서는 파워밴드를 적극 활용하는데 수출 상담회 또 무역사절단 외국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파워밴더와 상담하는 기회를 갖는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공히 파워밴드를 활용해라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납기라든지 또 거기에서의 재고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파워밴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시장 내에다가 제품을 스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음 진출하는데 어떻게 스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아니면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잘 활용해라. 디스트리뷰터와 에이전트를 실질적으로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해외 마케팅의 가장 키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를 이용해서 모든 물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출할 때 그럼 유의사항은 뭐냐? FTA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FTA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관세를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년도에 발효가 돼서 2000년도에 현재 미국 수출품의 98%가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철폐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미국 FTA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요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교시 때 아마 3부에서 인증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아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약품, 여기 화장품 관련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FDA 승인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더욱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흔히 특허, 상표, 저작권 이렇게 하죠. 그 부분은 특허는 속지주의, 그다음 상표는 선사용주의 이렇게 알고 계시고 먼저 상표는 등록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봐서 진출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 라벨 표기, 용량 부분에서 또 색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FDA 규제가 가장 강한 부분,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색소를 표기하는 부분. 또 효능에 대한 부분을 너무 과대하게 포장했을 때는 그 부분도 수출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에서는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그 두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제가 진출하면서 제가 지금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 이렇게 좀 수출하고 있는데요. 미주 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큰 데가 미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세계의 소비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마에서 제가 14년 동안 85년도에 제가 입사를 해서 14년 만에 제가 부장으로 해외 영업 부장으로 나와서 벤처 회사에서 코스메틱, 네일, 페디큐어 쪽에서 약 한 3년 있다가 지금 현재는 제가 무역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하고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가졌던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IBM이 한국에는 IP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의 인적 관계를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 회사하고 국제 입찰을 할 때 정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어느 업체는 어느 정도의 가격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 그것을 받아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 1,000만 불. 그때 그 부품으로 전자 부품으로 1,000만 불은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에서 이때까지 깨지 못한 그 기록이 바로 한 업체에 1,000만 불의 계약을 했던 그런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 실패 사례라고 본다면 브라질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브라질하고 지금도 거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발라스트 즉 우리 여러분들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제품이 캐패시터가 들어갔는데 2년 동안은 아주 잘 납품을 했어요. 수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업체에서 D라는 업체에서 한국의 원자재를 중국의 원자재로 우리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바꿨던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시 물건을 보냈는데도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계속 가로등이 계속 꺼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멀지만 보통 30시간 정도 가게 되거든요. 브라질은. 그래서 30시간 만에 가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그래서 가서 이제 미팅도 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조차도 사실적인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보니까 메이커가. 우리나라 D업체가. 결국은 돌아와서 최종적인 파이널 미팅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어떤 잘못,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다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제품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자기네들만 고집을 세우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D업체는 재고를 쌓을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는 한 거래처, 가장 중요한 그 거래처를 잃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에 지금 옛날에 RCA, 지금은 이제 톰슨, 미국에서 가장 큰 TV 업체. 옛날에 그 RCA TV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품질을 승인할 때 약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 걸렸는가? 물건 샘플이 나갈 때마다 품질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100% 품질 테스트에서 다 어프로벌을 다 받는데 외국에 나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보내다가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이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실제 얘네들이 테스트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와 그다음에 기술,
품질 관리 다 해서 제조까지 해서 대동해서 갔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 전자부품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테스트가 이것을 불꽃 방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악의 어떤 테스트 조건이 있구나. 그걸 알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건을 다시 개선해서 만들어서 우리도 불꽃과 똑같은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고 또 역시 한국의 IPO를 통해서 약 그 당시 한 2천만 불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당시 우리의 경쟁 업체가 어디였냐면 지금의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RCA 톰슨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주 시장, 특히 미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미국 시장의 어떤 성공 사례를 또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미주 시장, 특히 미국에 또 브라질에 좀 수출을 희망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다면요, 저한테 나중에라도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무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제일 어려운 시장이 바로 브라질 시장이에요. 페이먼트도 그렇고 또 통관도 그렇고 또 관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험에 대한 부분들 또 관세를 어떻게 좀 다운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팁도 좀 드리고 이럴 테니까 그러니까 미주 시장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진행해야 될 무역 실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미주 시장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10분 정도 쉬고 쉬신 다음에 다음 강의 2교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